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맡게 된 1프로 팀 팀장 홍일봉입니다. 발표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요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팀명을 1%라고 정했는데요. 그 의미는 저희가 사회에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한번 미쳐보자. 그리고 저희가 금융 사기 거래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기 의심 거래는 0.1%포인트 미만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포션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에 이렇게 네, 팀명을 지었고요. 저희는 분석가,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 이렇게 롤을 분업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이 뭐냐? 어, 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사실 각 금융회사, 금융회사라고 하면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그리고 간편결제사, 그리고 난 뒤에 그 금융결제원 같은 금융기관들이요.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금융 사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탐지하고 그리고 배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뉴스를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경찰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해마다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마다 교묘해진 금융 사기를 어떻게 탐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금결원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저희가 탐지한 이런 패턴과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기 탐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예측 변수를 생성하는 거, 유효성 검증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사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거 FD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저희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사기라고 하면 보통 보이스피싱, 스미싱 또는 자금 세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셋은 실질적으로 이게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즉, 저희가 금결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금융기관, 각 기관이 정한 특정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라벨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FDS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사기 거래의 의심도를 산출합니다. 의심도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사기 거래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게 과연 어, 본인의 계좌가 맞는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거를 거래를 하였는가, 그리고 과연 혹시 요주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서 금결원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금융사기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될 어, 금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 데이터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 공동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놨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1,000만 건 정도 샘플링하고 가명화 처리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사기 의심 거래다라고 라벨이 된 비율은 전체 중에서 0.1% 미만인 0.088%에 해당이 됩니다.
뭐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거래가 됐는지, 어느 금융기관인지, 그리고 거래 금액과 여기서 매체 구분은 저희가 이게 인터넷 뱅킹인지 뭐 전화로 이체를 한 건지 그런 것이고요. 자금 구분은 이 자금 거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처를 만들었는데요. 그게는 저희가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피처를 71개 생성하였고요. 저희가 그래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39개 피처가 나왔습니다. 그 기초 통계 피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금융회사들에서도 꽤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즉, 각 시간 단위로 몇 회 송금이 됐냐, 그리고 난 뒤에 송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집계한 것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과연 최초 거래인지, 그리고 매체별 횟수라는 것은 저희가 그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 사기 거래와 일반 거래가 활용하는 매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매체별로 좀 세분화해서 횟수를 카운트하였습니다. 그 그리고 그래프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사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GNN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쉽게 말해서 각각의 계좌로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각 금융거래를 엣지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네. 구축한 네트워크 속에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엣지의 수가 몇이다, 뭐 차수가 몇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각 연결된 노드의 영향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노드의 중심성, 그리고 난 뒤에 벡터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피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다양한 파트너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gather and scatter에 대해서는 특정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이렇게 송금하는 그런 패턴, 또는 여러 계좌에서 하나의 계좌로 이렇게 모이는 패턴이 없는지 분석한 피처에 해당이 됩니다. 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한 전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처럼 한 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입력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0여 개의 피처들을 우선 생성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피처의 분포라든지 그 통계량을 보고 난 뒤에 저희가 필요한 건 세분화를 하고 구간화를 하고 이원화를 하는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전달받은 그 분석 환경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어서 10만 건을 가지고 하는데도 실제로 7, 8시간 이상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약 그 전체 샘플 1000만 건 중에서 약 1%를 가져왔고, 그리고 저희가 라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모트를 사용을 해서 추가로 디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치환을 하여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모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모델, 저희 최신의 그 딥러닝 모델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미 다들 한 번씩 접해본 머신러닝 모델들 위주로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그 금결원이라든지 연구 자료에서 많이들 테스트하였던 그런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평가를 할 때는요, 크게 재현율, 정밀도, F1 점수라는 세 가지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보통 모델의 정확도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의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기로 판단한 것 중에서 사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기건을 우리가 한 몇 프로 정도 정확히 잡아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탑 K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반에 지표 그 평가 지표를 숫자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사용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모델 라이트 GBM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그 피처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네. 이것만 보고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는 이미 데이터셋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피처들도 몇 가지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래프 기반 피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반 거래와 사기 거래의 매체 구분인데요. 저희 물론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지만 꽤 넓게 다양한 유형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금융 사기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기꾼이 우선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최근의 사기 트렌드를 보면 저희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이렇게 설치하게 유도를 해서 해킹을 해서 네, 그 최종적으로 계좌 이체도 그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기 패턴을 많이 이루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쪽에 프로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거래 시간대를 보신다고 하면 아마도 야심한 밤에 만약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 거래가 훨씬 더 많고요. 그 일반 영업 시간대에 그 사기 거래가 좀 집중되어 있는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기관을 사칭을 하거나 대출을 사칭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관의 영업시간 이내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들이 성공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그래프 기반의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노드 중심성,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기 의심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성 값이 조금 넓게 분포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아, 0에 수렴하는 값에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꽤나 일회성 거래가 꽤나 많다는 것이고요.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유 벡터 중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유 벡터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중요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즉, 중간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사기거래 허브 계좌와 많이 연계가 돼 있으면 0이 아닌 값들에 이렇게 분포가 퍼져 있는 반면 그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0에 수렴하는 값에 꽤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모델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GBM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 우수했고 그 중에서 모든 피처를 다 결합을 하고 전처리까지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모델 성능 평가 값은 이렇습니다. 저희 테스트는 저희가 1년 중에서 총 2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저희가 모든 어,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탑K라는 평가 방식 일자별로 즉 사기 의심 스코어가 가장 높은 10건을 탐지했을 때 10건 중에서 8건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기라고 판단된 것 중에서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한 비율은 약 20%가 됩니다. 이것은 그것의 조합 평균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 저희가 그래서 너네 모델 이렇게 만들고 피처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데 라고 결론만 한마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월 평균 약 1,400건 정도의 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로 탐지할 수 있고요. 이거를 피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560억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여기 기술력이 뛰어나신 많은 분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R에는 뭐 G에는 좋은 모델 많고 그런 거 많은데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산 능력이 더 좋은 회사들, 더 좋은 기관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단체로서 오히려 이 모델에 어떻게 좋은 인풋을 줄까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분석한 영역이 아무래도 타행이체 거래 데이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기, ATM기 같은 현금성 거래나 또는 암호화폐라든지 다른 채널로 저희가 빠져나간 자금까지는 저희가 추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 전문가만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업팀과 전문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같이 교차 검증을 하게 된다면 저희 모델에서는 사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는, 이거는 저희가 완전히 오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협업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